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맞이한 30대 여자입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받은 크나큰 상처에 이혼할 당시만 해도 다시는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다고 굳게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제게 선물 같은 사람이 다가왔고 저는 결국 그 결심을 무르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결혼에서 비로소 느끼고 있네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악몽 같다고 표현을 한 건지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분초를 다투며 돌아가는 숫자들의 전쟁터 속에서 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았죠. 그러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회사 근처의 한 대형 스포츠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 남편인 강재영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헬스 트레이너였거든요. 그는 유독 제게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기에 운동 외에도 이런저런 대화를 잘 나누기도 했고 금방 친해졌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회사에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남자들이 많은 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편하게 잘 지내는 편인데 그 남자도 그래서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와 회원으로 만났지만 나중엔 개인적으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가 운영하던 센터는 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요. 저는 그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아버지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네 집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남자에게 가족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 조금 복잡해. 왜냐면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부인이야. 엄마 아빠가 나이 차이도 14살 정도 나고. 아, 그렇구나.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는 고민하더니 집안의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어머니하고는 이혼하셨거든. 큰어머니 사이에서도 전처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배다른 형제가 둘 더 있어. 형 한 명, 누나 한 명. 근데 큰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우리 엄마를 만났다고 들었는데도 그 집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첩 취급하는 거야. 무시도 많이 하고 나도 덩달아 무시 많이 당했지.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주눅들어 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많이 무뚝뚝하셔. 그렇다 보니 엄마가 아버지 눈치도 보고 큰어머니 눈치도 보고 심지어 배다른 형제들 눈치도 보고 그거 지켜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안쓰럽고 그랬지. 우리 엄마 좀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돼. 우리 엄마 이제라도 기 좀 펴고 사셨으면 좋겠거든. 영미 너는 똑똑하고 마음 따뜻한 여자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좋은 며느리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남친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의 아픔이 짠했고 또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어머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다짐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인사도 드렸고 축복 속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과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고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때문에 야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도 야근이 있어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두었죠. 그런데 미팅을 주관했던 상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갑자기 야근이 취소되었습니다. 야근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한 동료가 이렇게 된 김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팀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2명은 택시를 타고 먼저 갔고 저희 집과 방향이 같았던 한 남자 동료가 어차피 가는 길이니 저를 태워준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하고 회사 주차장으로 같이 걸어가 동료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받았죠.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말투가 엄청 차갑고 냉랭하고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재영이가 너 야근 안 됐는데 집에 가고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좀 황당했죠. 아, 원래 야근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그럼 곧장 집으로 와야지. 왜 다른 남자 차를 타고 가니? 내가 그 근처에 갔다가 타봤다. 너 지금 집에 오는 거 맞아?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달라진 어머님의 말투가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아, 동료 차 타고 가는 건 맞는데요. 집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태워주신다고 해서. 마침 방향이 같아? 하면서 비꼬시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왜 이러시나 싶었죠. 어쨌든 집에 간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 하면서 탁 끊으셨죠. 옆에서 운전하던 동료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시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남편까지 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근한다고 했잖아. 아, 야근 취소됐어. 차 타고 온 남자는 누군데? 라면서 취조하듯 묻길래 어이없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않더니 갑자기 알겠다면서 그냥 자리를 확 뜨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죠. 왜 저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어머님의 이상한 망상이 시작되었던 거죠. 내가 너 결혼식 할 때 가만 보니까 유난히 남자 하객들이 많더라. 그거야 제가 대학교도 남자들이 많은 학과를 전공했고 저희 회사도 남자들 비율이 높으니까요. 친한 남자들도 많겠어? 뭐 친한 친구도 있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긴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럴 때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리를 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싶고 뭔가 더러운 오해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더 한장할 것은 남편한테까지 자꾸 저를 의심해보라고 부추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잘 살려고 도와줄 텐데 오히려 어머님이 나서서 이상한 오해를 만들고 남편더러 의심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하루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폰을 뒤져?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변명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엄마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자꾸 나한테 왜 그러시냐 물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남편은 엄마가 그냥 노파심에 그럴 수도 있지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고 결국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또 어머님께도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의심하시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다라고요. 저도 진짜 열받아서 다 얘기했죠. 어머님은 제가 좀 세게 나가니까 그제야 미안하다며 제가 너무 예쁘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고 하니 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그랬다면서 변명을 하셨어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고요. 너무 기분은 나빴지만 어머님이 오해를 하셨었나 보다. 이제는 오해가 풀렸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도 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번엔 다른 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왜 임신을 안 하냐고 저를 들볶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질 생각으로 따로 피임은 안 했는데 아이는 생각보다 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계속 안 됐고 저는 그럴수록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궁 후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궁 후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냥 자궁이 뒤로 좀 누워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자궁 위치가 좀 뒤에 있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만 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같이 간 어머님은 그 단어에 완전히 꽂히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의사 선생님도 자궁 후굴이 임신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다른 것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는 이것 봐라. 내가 네 몸에 문제 있을 줄 알았어. 자궁이 제 위치에 없으니 아이가 들어서겠니? 라며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냥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 특별한 문제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의사가 하는 소리지.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뒤에 있다는데 임신 안 되는 이유가 그거지 다른 게 있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보자고 한 거야. 라는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요. 어머님이 임신 가지고 그렇게 닥달하고 난리를 치시니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화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따로 그 병원을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궁 하굴이라는데 그 원인이 따로 있느냐고. 혹시 성생활이 문란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냐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도 어머님이 그런 미친 소리를 따로 물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 없이 제 남편이 그걸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의사가 황당해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거라고 그리고 자궁 건강하고 임신 기능에 문제 없다고 다시 설명까지 해줬다네요. 어머님은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 전했고 눈치 없는 그 남편 놈은 저에게 다시 전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자 하객이 좀 많이 오고
그때 남자 동료랑 같이 퇴근했다는 이유로 저는 상상 초월의 더러운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게 기막힌 겁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 미친 거 아니냐고 흥분했는데 남편은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확인하고 나니 괜찮아 하셨다면서 어머님 두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분 나빠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리고 어머님 무슨 망상이나 정신병 있으신 거 아니냐 따졌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망상병, 정신병이라고 하느냐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효자 납셨더라고요. 그 일로 서로 대판 싸우고 집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그 인간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서 짐 싸들고 집 나왔어요. 남편은 이렇게 집을 나가면 어쩌냐고 몇 번 하야하러 왔지만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뭐 캥기는 거 있냐고, 아니면 그냥 그만이지 왜 이렇게 선수치듯 난리치면서 이혼 소리까지 하느냐 하더라고요. 와, 진짜 답도 없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먼저 정신병이 오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미친 거 아니냐고 헤어지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수많은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이혼이냐 미안하다며 달래는 척하며 말렸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는 듯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너무 징그럽고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집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며느리가 남자 동료랑 같이 집에 가는 게 언짢을 수도 있지만 제가 충분히 해명했잖아요. 차라리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그런 건 자제하라고 좋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 후에는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저를 의심하고 남자 지인 많은 거 보니 과거에 문란했을 것 같다느니 소설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진짜 이상하고 사람이 징그럽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을 떼고 이혼을 한 거죠. 너무 기막힌 경험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재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봉사활동을 하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른스럽고 제가 존경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재혼 생각까진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도 남자지만 그 남자의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하고는 결혼 전에 시부모님 인사드렸을 때 살짝 쎄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전 시모는 전 시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주눅들어 있었는데 부자이긴 해도 집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 부모님을 만나 뵈었을 땐 그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 화목한 분위기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남자는 제가 재혼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함을 10분 이해해줬고 제가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자고 생각했고 그 남자와 재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 준비 과정에서 뜻밖에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전 남편과는 2년 넘게도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 남편과는 결혼도 전에 생긴 거죠. 결혼은 좀 더 앞당겨서 하게 되었고 결혼 후 5개월 만에 출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지금도 그렇지만 만족 100%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고 아이한테도 참 잘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시부모님이 아니라 어른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분들입니다.
남들은 시부모님이 불편하다는데 저는 전혀 불편한 거 없고 오히려 친부모님 마냥 편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도 종종 데이트도 하는데요. 남편 없이 어머님하고 아이 데리고 셋이서 백화점도 가고 카페도 가고 놀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잘 다니던 백화점이 있으신데 이사를 하면서 다른 백화점으로 옮기셨거든요. 새로 옮긴 백화점에서도 VIP셨기 때문에 백화점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옮기셨다는 그 백화점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살짝 멈칫했어요. 왜냐면 전 시모가 하필 그 백화점 VIP였고 라운지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뭐 마주칠 일이 특별히 있겠나 생각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국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머님과 백화점 라운지에 갔었는데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어머님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영미 맞지?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 시모였습니다. 아, 설마 했는데 결국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혼했고 2년도 끝난 사이인데 왜 아는 체 하지 싶어서 불편함과 불쾌함이 확 올라왔죠. 네가 여기 웬일이니? 하더니 제 옆에 있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재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애 낳았니?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앞에 어머님도 계셨기에 좋게 말하고 목례를 했습니다. 네, 저 지금 대화 중이어서요. 그만 말하고 가라는 뜻이었는데 전 시모가 저희 어머님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낯이 근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보고 낯이 익다고 한 거죠. 그러더니 어머, 혹시 최수경? 그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성함이 최수경이거든요. 전 시모가 저희 어머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혹시 그래 맞아. 나 박미수. 우리 같은 고등학교 맞지? 전 시모의 말에 저희 어머님이 별 표정 없는 얼굴로 그런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별 표정도 없으신데 전 시모 혼자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세상에, 여기서 다 만나네. 너 여기 백화점 VIP니? 나는 여기 오래됐는데 너 처음 본다. 최근에 이사하면서 여기 백화점 이용하게 됐거든. 아, 그러니? 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훑어보더라고요. 너도 좀 사는가 보다. 하더니 갑자기 저를 보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얘랑 무슨 사이야? 라면서 저보고 얘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희 어머님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야. 뭐라고? 아니 그럼 영미 너 재혼했다는 그 남자가 수경이 아들이었던 거야? 어머나, 세상 좁네. 라는데 진짜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전 시모는 어머님에게 너 알고 있지? 얘가 내 전 며느린 거. 재혼인 거 아는 거지? 재혼인 건 아는데 네 전 며느리인 줄은 몰랐다. 전 시모는 저를 보며 코웃음 치더라고요. 세상에,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다곤 들었는데 그게 수경이 며느리 자리일 줄이야. 능력 좋다 너. 어떻게 꼬셨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는 코웃음 치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어른한테 싸가지 없기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만 좀 할래? 예전에는 네 며느리였다고 해도 이제 내 며느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난 동창이긴 하지만 우리 사실 고등학교 때 친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아는 체 하니? 너 갈 길 가. 어머님의 말에 전 시모는 무안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참! 저희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셨죠. 예, 아가. 우리가 차라리 일어나자. 네, 어머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그렇게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전시모가 팔짱 끼고 그러는 겁니다. 아휴, 아주 사이좋은 고부 사이네. 근데 그건 아나 몰라? 얘 주변에 남자들밖에 없고 결혼한 유부녀가 남자 동료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랬어. 남자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주 익숙한 애야. 그것뿐이니 애도 안 들어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라면서 갑자기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열받아서 따지려고 했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순간 화장실을 다녀온 건지 전 시부까지 와서는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 봐요, 여보. 영미애가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시어머니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지 뭐예요. 전 시부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안녕하셨어요. 얘가 수경이라고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좀 순진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속아서 얻은 것 같아. 하면서 대놓고 저를 까내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님이 가만히 저를 살짝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시고는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순진해서 며느리도 속아서 얻은 거라고? 그래! 제가 왜 이혼했는데 임신도 안 되고 주변에 남자도 많고. 주변에 남자 많다? 지금 네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비록 고등학교 때 친하진 않았지만 네가 워낙 유명 인사해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잖아.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랑 동거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내 기억엔 그 소문 때문에 너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가 오죽했으면 공부만 하고 순진해 빠진 나도 그 소식들을 다 알고 있겠니? 너 학교 때마다 남자애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녔다는 것도 유명하고. 어머님 말에 전 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너 미쳤니? 지금 무슨...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남들도 다 그래 보이니? 남자친구들 있는 거 왜? 성격 좋고 회사에 남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겪어보니 우리 며느리 그런 사람 전혀 아니야. 너야말로 과거 세탁하고 나이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재혼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게 지금 남편분이니? 너도 성공했다 얘. 지금 남편분은 다 아시는 건가? 전 시모는 당황해서 옆에 전 시부 눈치 보고 난리 났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 말에 저희 어머님 정색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동창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 수도 있어. 물란 같은 소리 하네. 너야말로 우리 학교랑 우리 동네에서 아주 물란하기로 유명했던 거 아니니? 이제 와서 말인데 나 너랑 같은 학교인 것도 창피하더라. 미꾸라지 하나가 물 다 흘리고 다니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 보이디? 그건 우리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래 보이는 거야. 알았니? 어머님은 우아하게 조목조목 따지셨고 전 시모는 얼굴 시뻘개져서 반박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있던 전 시부가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갑자기 전 시모의 뺨 후려치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경악하고 어머님과 저도 놀라서 뒷걸음질 쳤죠. 전 시부가 좀 무섭고 다혈질인 건 진작에 알았는데 전 시모에게 그렇게 폭행을 저지른 건 처음 봤습니다.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순진에 빠진 처녀인 줄 알았는데 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동거? 남자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아니에요, 여보. 제가 아무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전 시부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뺨까지 맞아놓고 오히려 쩔쩔매면서 전 시부한테 매달리는 거죠. 전 시부는 씩씩거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니 부끄러워졌는지 다리를 붙잡는 전 시모를 확 내팽개치고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시모는 저와 저희 어머님을 노려보더니 쩔쩔매며 전 시부 뒤를 따라갔고요. 전 시모가 늘 전 시부 비위 맞추고 쩔쩔매며 사는 건 알았는데 자기가 맞았음에도 싹싹 비는 그 꼴이 정말 비굴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부한테는 꼼짝 못하고 설설 기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온갖 막말하고 저 몰아세우고 진짜 인간이 비열하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구나 싶었죠. 그들이 사라진 후 저희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전시 어머니가 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쟤 하는 짓 보니까 너 이전 결혼 생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겠어. 그러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이유 없이 오해받아야 했던 전 결혼 생활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죠. 어머님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저런 애였다고 이제 다 끝난 인연이니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틀쯤 지났을까요? 전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미쳤느냐고 남편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전 시모의 난리에도 어머님은 차분하고 우아하게 맞받아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먼저 내 며느리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망발을 했잖아. 너는 사실도 아닌 말을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놓고 나는 진짜 있었던 일 얘기한 건데 뭐가 잘못됐니?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내 남편 앞에서 얘기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 지금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너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러게 왜 먼저 와서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고 일을 만드니? 과거에 그러고 다닌 건 니네 남편은 모르나 본데 그럼 알아서 자중하고 조용히 지냈어야지. 일 크게 만든 게 누군데 나더러 책임지래?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은 줄 착각하지 마.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입 놀리고 다니지도 말고 너 스스로 딱히 떳떳하지도 않으면서 누구더러. 그럼 이만 끊는다. 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나한테도 우리 며느리한테도 연락도 아는 채도 하지 마. 내가 지금은 좋게 좋게 받아주지만 나중에는 나도 결코 좋게는 안 넘어가. 알았니? 저희 어머님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겪어보니 전 시모는 이상하게도 그런 부분에 집착하고 저를 몰아세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저를 그토록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었던 거죠. 자신의 열등감과 부끄러운 과거를 저한테 투영해서 괴롭혔지만 결국 그 모든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것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돌아갔으니 남한테 죄짓고 살고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거기서 마주친 게 너무 싫고 끔찍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셔서 어찌나 통쾌하고 감사하던지요. 저는 지금 저를 온전히 믿어주고 아껴주는 든든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제 아픔까지도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늘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